공리주의는 18세기 산업혁명의 매연과 함께 등장해 자본주의가 돈맛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19세기의 정점을 찍은 윤리학의 가성비 버전입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쾌락만이 도덕적 정답이다라며 무엇이 옳은지 고민될 때 윤리학 책 대신 계산기를 꺼내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원칙에 잘 들어맞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여기서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유용성, 즉 얼마나 쓸모 있는가를 뜻하죠.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공리주의의 대부입니다. 벤담 철학의 특징은 첫째, 결과주의죠. 동기가 어찌됐든 결과만 행복하면 장땡입니다. 둘째는 양적 공리주의죠. 쾌락의 질 따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벤담은 나름 공정했습니다. 다수를 강조하며 나 혼자만의 쾌락이 아니라 타인의 쾌락까지 공평하게 계산해 넣으라고 요구했으니까요. 문제는 이 아름다운 계산법이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만나면 묘하게 왜곡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 경제를 살리는 게 최대 다수의 행복이잖아. 기후변화? 그건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사기일 뿐이야. 라든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결국 나라 전체의 경제가 좋아질 테니까 낙수 효과야말로 진정한 공리주의 아니겠어? 등이 공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논리죠. 결과적으로 공리주의는 자본주의와 환상의 복식조가 됐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인간의 존엄성 같은 추상적 가치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먼저 따지는 것도 사실 공리주의의 유산이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만족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해서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두 명의 과학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핵심어는 moral quandaries. 쿼더리는 진퇴양난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딜레마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주제는 두 명의 과학자가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했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했는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1번. 술은 사람을 더욱 자기중심적이 되도록 이끈다. 2번. 술은 추론할 때 우리를 더욱 공리주의적으로 만든다. 3번. 술은 사람이 삶에 대해 이타적인 견해를 갖도록 허락한다. 4번. 술은 사람을 모순된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쉽다.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비어있는 경우 대개 주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장 완성 문제는 보통 빈칸 바로 앞뒤에 정답의 근거가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군요. 다행히 글이 별로 길지 않으니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은 술집 손님들에게 고전적인 트롤리 딜레마의 한 가지 버전을 제시했다. 당신이 철로 위에 있는 인도교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원래의 트롤리 딜레마를 약간 변형했다는 말이군요. 트롤리 딜레마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고 실험입니다. 참고로 트롤리는 선로 위를 달리는 전차의 일종이죠. 당신이 제어가 안 되는 전차를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5명의 노동자에게 돌진해오는 전차를 그것의 방향을 바꿔줄 레버는 없다. 그러나 덩치 큰 남자 한 명이 있다. 인도교 위에서 당신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당신은 확신한다. 그의 몸집이라면 철로에서 전차를 멈추게 할 거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 남자를 선로 위로 밀어서
5명을 구하기 위해 그를 희생시킬 것인가? 연구자들은 발견했다. 사람들이 술에 더 많이 취할수록 그 남자를 밀겠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을 사용하고 있군요. 술에 취해서 도덕적 죄책감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더욱 공리주의적으로 변한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네요. 보통은 무고한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밀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강한 정서적 혐오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술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이 도덕적 브레이크를 느슨하게 만들죠. 감정이라는 노이즈가 제거되면 뇌에는 하나보다 5이 더 크다라는 단순한 산술적 결과만 남게 됩니다. 술이 연구자들은 관찰했다. 빈칸하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가는 트롤리 딜레마를 예로 들면서 술과 공리주의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군요. 본문에 공리주의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분은 내용을 보고 공리주의를 추론해야 합니다. 배경 지식이 중요한 이유죠. 술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듭니다. 작가는 술을 등장시키며 공리주의를 비이성적 윤리관이라고 암시하고 있네요. 다시 핵심어는 트롤리 딜레마. 주제는 술에 취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공리주의적으로 변한다. 혹은 비이성적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공리주의적으로 변한다. 다시 문제를 볼까요? 보기 1번과 3번은 논점 이탈입니다. 이 글은 술과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 술과 이기성이나 이타성의 관계에 관한 게 아니죠. 보기 4번은 함정입니다. 공리주의적 결정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한 명을 밀면 5명이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도덕적으로 잔인할지는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칼 같은 계산입니다. 정답은 2번. 트롤리 딜레마는 영국 철학자 필리파 푸시 던진 윤리학적 사고 실험입니다. 원래 상황은 이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선로 위의 인부 5명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침 당신은 선로를 바꾸는 레버 옆에 서 있네요. 레버만 당기면 열차를 옆 선로로 돌려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옆 선로에도 인부 1명이 서 있다는 거죠. 당신은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리는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이 잔인한 선택을 현실에서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이 부족해지자 의사들은 의학적 가성비를 따져야 했죠. 살 확률이 높고 여생이 긴 젊은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골골하는 노인을 살릴 것인가? 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자율주행 도중에 사고가 불가피하여 일론 머스크와 당신 중 1명을 차로 칠 수밖에 없을 때 계산에 능한 AI는 미안하지만 사회적 효용을 위해 어쩔 수가 없다라며 핸들을 당신 쪽으로 꺾을지도 모르죠. 공리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언제나 희생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은 보통 목소리가 작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리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공리주의적 고민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죠.